안녕하세요. 오늘은 과학학습 어떻게 해야 좋아할까요?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잠시 얘기를 드릴까 합니다. 제가 최근에 큰아이와 작은아이 학습지 리뷰를 올린 적이 있었어요. 근데 그것 때문에 그러신지 과학에 대한 질문을 좀 많이 주시더라고요. 그렇게 큰 블로거는 아니지만 그래도 중간에 이렇게 동영상 한 번씩 도움이 되신다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셔서 열심히 찍도록 하겠습니다. 네, 별거 아니지만 좋게 봐주시는 것 같아서 감사합니다. 좋아요와 구독을 좀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네, 우선은 과학이라는 영역이 어려우신가요? 저희 집 아들은, 큰아들은 둘째는 어려가지고 좋다 안 좋다도 구분을 못하는 나이기도 하고, 큰아들을 보면서 느끼는 게 자신 있는 과목은 뭐니라고 하면 수학이에요. 수학은 관리를 한 과목이기 때문에 전 자신 있는 과목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두 번째는 너가 제일 좋아하는 과목은 뭐니? 라고 하면 저는 솔직히 국어일 줄 알았거든요. 워낙 이 독서를 좋아하기 때문에. 근데 아이가 얘기한 과목은 과학이었습니다. 왜 과학이 재밌지? 라고 보면, 어릴 때 거슬러서 내려가 보면 제가 다른 아이들에 비해서 조금 일찍 시작한 것이 있었어요. 그게 뭐였냐면 이렇게 과학 잡지, 요거를 조금 이른감이 있을 만큼 과학 잡지를 좀 일찍 드린 경우였습니다. 미리 말씀을 드리지만 과학 잡지는 너무 일찍 이르게 보시면 돈이 아까울 수 있습니다. 그거는 미리 말씀을 드릴게요. 저는 이렇게 과학 잡지를 보면 처음에 이렇게 사파 그림이 되어 있는 거 있잖아요. 그림 되어 있는 것만 먼저 보는, 약간 그림책처럼 이렇게 보는 거를 먼저 시키기 시작했어요. 신문을 보는 것도 아이가 익숙치 않으면 거부를 하게 되는 것처럼 잡지와 신문은 조금의 약간 시간이 필요한, 적응하는 데 시간이 좀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조금은 이른감이 있게 시작을 했습니다. 처음에 시작한 거는 교원에서 나온 과학소년부터 시작을 했고, 6세 후반인가 7세쯤 저희는 한글을 조금 일찍 시작했고 일찍 뗐기 때문에 다른 아이들보다 1, 2년이 조금 빠르게 과학 잡지를 본 것 같아요. 그러니까 7세 후반부터 초등학교 1학년 때부터 보통 보기 시작하니까 그때쯤 돼서 국어력이 조금 바탕이 되는 친구들은 7세 후반, 그렇지 않으면 1학년 후반 때쯤, 그때쯤에 과학 잡지를 본격적으로 보여주시는 거를 많이 권해드립니다. 특히 여자아이들 여자아이들은 수학하고 과학 잡지를 꼭 보길 바라고요. 남자아이들은 논술 잡지를 꼭 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거는 이제 나중에 배경지식 얘기할 때 잠깐, 나중에 기회 되면 배경지식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잠깐 드릴게요. 하나의 예를 들면 작년에 저희 이제 학교 담임 선생님하고 면담을 한 적, 그러니까 이제 기간 1년에 한 번씩, 두 번씩 이렇게 정기 면담을 하는데, 정기 면담을 했을 때 작년에 담임 선생님은 수학과 과학 선생님이셨어요. 과학 담당하시는 선생님이셨어요. 네, 선생님이 저한테 개인적으로 진짜 궁금한 게 하나 있다고 물어보셨던 부분 중에 하나가, 한국 아이들이 보통은 수학을 잘하는 건 알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셨어요. 워낙 관리를 열심히 하시기 때문에 잘하는 건 알고 있었지만 과학을 잘하는 아이가 그래도 그렇게 많지 않는데, 데이빗은 그 또래에 비해서 상당히 과학적인 지식이 많이 있는데 도대체 어떻게 관리를 해주냐라고 물어보더라고요. 과외 선생님한테 과외를 받느냐, 아니면 중간에 어떻게 체크를 해주기에 아이가 배경적인 지식이 상당히 잘 되어 있느냐라고 물어보더라고요, 거꾸로. 그래서 제가 딱 한마디 그때 얘기했습니다. 독서를 너무 좋아했고요. 두 번째는 한국에 있는 과학 잡지를 어릴 때부터 지금까지도 한국에서 공수해서 택배로 받아가지고 과학 잡지를 보여주고 있다라고 얘기를 드렸습니다. 네, 그만큼 많이 차이가 난다라고 선생님도 느끼시더라고요. 도대체 저 아이는 어떻게 하는데 과학을 저렇게 좋아할까? 보면 매일 별거 아닌 것 같아요. 보면 심심하면 뒤에 이렇게 만화도 있고요, 그림도 보고, 여기 무슨 게임하는 것도 중간에 있고 되게 유치한 것들이 정말 많이 들어있긴 하거든요. 근데 여기 안에서도 과학적인 지식이 상당히 많이 들어있고, 아이가 요즘은 한참 꽂혀있는 게 우주선과 또 그 비행기, 자동차 이런 내용에 대해서 많이 꽂혀져 있고, 요즘 한창 얘기하는 게 5G,
그런 얘기하면서 이제 중국이 이제 5G를 먼저 오픈을 할 거다라고 얘기하면서 그거에 대한 이야기를 막 하더라고요. 뭐 이런저런 이야기를 많이 하는 건 뭐 쓰잘데기 없는 얘기를 지나가는 길에 밥 먹고 있으면 옆에서 뭐 그렇게 수다 떨고 있고, 근데 그런 내용이 다 이 과학 잡지에서 나오거든요. 과학 잡지가 제가 지금 현재 우등생 과학과 우등생 논술을 구독을 받고 있는데 그 얘기도 이게 좋아서 시키는 거냐고 물어보는데 이거가 좋아서 시키는 것보다 저는 현재 해외에 있기 때문에 이거를 구독을 받을 수 가장 저렴한 거를 이렇게 배송을 받아야 돼서 배송비 때문에 가장 저렴한 거 하고 있고, 초등학교 저학년까지 가장 제가 느꼈을 때 좋았었던 거는 교원에서 나와 있는 과학소년과 위즈퀴즈에 대한 만족도가 좀 높았고요. 이 우동생 과학도 이제 둘째 아이까지 보기엔 되게 좋은데 큰 아이가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 단계가 이 뉴턴이거든요. 뉴턴은 중학교 아이들이 제일 많이 보는 부분인데, 뉴턴은 지금 저희 아들이 보기에 조금 이른감이 있는 이런 잡지였던 것 같고, 그 중간에 이제 뉴턴 바로 전에 수학 동화, 과학 동화가 좀 잘 나온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한국 돌아가면은 수학 동화하고 과학 동화를 좀 구독을 해볼까 하고 알아보고 있습니다. 어찌됐든 어떤 잡지든 아이가 이제 가판대 그 서점에 가면 가판대가 쭉 올라와 있으면 10대까지 넘게 있잖아요. 근데 그거를 아이마다 한 번씩 보고 글밥이랑 아이가 좋아할 만한 사파가 조금 있는지, 뭐 실험을 좋아하는 영역이 좀 있으면 그쪽이 조금 치중해 있는지 해서 좋아하는 영역이라도 꼭 볼 수 있도록 권해드리고 있어요. 혹시나 과학이 조금 어렵다라고 느끼신다면 과학 잡지를 먼저 구독을 하시는 걸 많이 권해드려요. 학습지보다는 훨씬 더 효과적일 것 같아요. 훨씬 더 깊은 영역이 들어있기도 하고요. 둘째 아이가 어린데도 불구하고 과학 학습지를 시작하는 거에 대해서 여쭤본 적이 있는데, 저는 과학을 공부하기 위해서 과학 학습지를 한다기보다 아이가 국어력이 좀 약하기 때문에 한글로 되어 있는 무언가를 조금 더 공부했으면 좋겠는 영역이 있어서 과학을 좀 학습을 시키고 있는 거기 때문에, 과학은 어릴 때일수록 이제 잡지나 책을 통해서 공부를 하는 걸 좀 더 많이 권해드려요. 그러기에는 그렇게 어렵지 않기 때문에. 근데 5학년 이후로 들어가는데 아이가 과학을 많이 어려워한다라고 하면 학습지 푸는 것도 괜찮습니다. 큰 아이 같은 경우는 전체적인 배경 지식을 좀 정리를 하기 위해서 지금 부모님 있는 높은 단계 과학을 푸는데 아주 만족을 하고 있고 상당히 좋다고 생각을 해서, 주위에 이제 고학년이 돼서 중학교쯤 들어가기 전쯤에 한번 쭉 다룰 수 있는 게 뭐가 좋니? 라고 하면 이제 구문과학을 많이 권해드리기도 하고요. 이제 일반적으로 문제집 풀어도 아이가 충분히 할 수 있는 영역이긴 해요. 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특히. 근데 그 전에 조금 시간이 좀 있는 게 중학교보다는 초등학생이잖아요. 그때 과학 잡지를 조금 더 읽었으면 좋겠지 않을까. 아마 문제집보다는 훨씬 더 아이가 배경 지식도 많이 쌓고 앞으로 멀리 봤을 때 훨씬 나은 학습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과학 잡지 꼭 구독하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